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.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. 예, 이 시. 겨울하면 떠오르는 시죠. 연탄재 시인 안도연 시인의 너희에게 묻는다. 제가 잠깐 낭송을 해드렸는데. 근데 이 안도연 시인이요. 지난 2013년 박근혜 정권에 반발하면서 붓을 꺾는 절필 선언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? 그러다가 지난 9일,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그날 꼬박 3년 반 만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. 오늘 화제 인터뷰 정말 반가운 목소리 돌아온 안도연 시인 직접 만나보겠습니다. 안도연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안도연입니다. 드디어 돌아오셨군요. 이제 시를 쓰려고 돌아오고.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? 뭐 저는 그 대학에 있어서 뭐 학교 강의하고 예. 시를 한 편도 쓰지 않고 한 줄도 메모하지 않고 그렇게 한 4년 보낸 것 같습니다. 세상에. 한 편도 안 쓰셨어요? 뭐 시가 떠오르질 않더라고요. 이렇게 써야겠다는 마음도 안 들고. 아니 근데 시인이 시를 안 쓰면은 그러면은 그게 참 굉장히 삶이 삭막했을 것 같은데. 저는 뭐 박근혜가 저한테 시 쓰기에 휴가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보냈습니다. 휴가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한 2013년 7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유명한 안도연 시인이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는 나는 시 한 편도 쓰지 않겠다며 붓을 꺾었을까? 예. 뭐였죠 그때? 제가 그 2012년 말에 대선에서 예. 박근혜 후보한테 진 후보 캠프에 일을 좀 거들었는데요.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셨어요. 예. 예. 그랬는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봄이 되니까 예. 제가 그때 선거 기간 동안에 트위터에 썼던 글들을 검찰에서 이제 문제를 삼아서 기소를 했어요. 공직선거법 위반으로. 그럼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거군요. 그러니까. 그렇죠. 예, 뭐 예. 허위사실 유포 비방 뭐 이런 거였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막 온 나라가 볼볼 끓을 때였어요. 예, 예. 사실 제 건은 기소를 하거나 사건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닌데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끓으니까 일종의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예. 저는 검찰에서 만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렇게 해서 이제 붓을 꺾고 한 편도 시를 쓰지 않고 있는 그 사이에 문학계에는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어요. 있었죠. 신기하게도 절필을 하셨는데도 안도연 시인 이름은 빠짐없이 올라가 있더라고요. 저는 그거 보면서 저도 한 2군데 올라가 있는데 문학계 쪽에서는 이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죠. 아직은 뭐 밝혀진 게 많지는 않지만 문학계 말고도 예, 예. 교육계라든지 곳곳에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교육계, 이거 지금 교육계 지금 몸담고 계신 분이니까 지금 현장 얘기를 하시는 걸 실제로 텐데. 겪은 일도 있고요. 어떻게요? 어떤 걸 겪으셨어요? 뭐 우리 대학들이 이제 그 교육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. 뭐 기획 사업을 이렇게 올리는 게 있는데 프로젝트 같은 거 올리죠. 예. 예.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.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제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고 아예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누가요? 교육부에서요? 우선 학교에서 그랬는데 제가 그걸 또 따져보니까 결국은 교육부였어요. 뭐 그런 일들이 주변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많고. 그렇군요. 박근혜 정부 4년이 그런 세월이었죠. 그래도 시인이시니까 시상이 어떤 날은 막 꿈틀거려서 괴로울 때가 있었을 것 같아. 연필을 잡고 싶은 그 순간, 시를 쓰고 싶은 그 순간. 뭐 초기에 좀 그런 일이 좀 자주 있었어요. 예. 그럼에도 예. 이거 메모라도 하면 시를 쓰는 일이 될 것 같아서 메모도 하지 않았습니다. 예. 야, 그렇군요. 그러다가 복귀를 선언하신 게 지난 9일입니다.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던 바로 그날. 네. 어디서 그 장면 보셨어요? 학교에서 몇 시간 동안 TV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다렸죠. 야, 내가 드디어 시를 쓸 수 있는 날이 오는 건가? 막 이런 생각하면서. 물론 저는 몇 시간 동안 이거 시를 쓰는 일이 1년 더 당겨지는 건가? 이 생각하면서 봤습니다. 촛불 집회 현장에도 혹시 가보셨어요? 전주에 잠깐 나갔었고 광화문에 한 두어 번 갔었고. 나갔었습니다. 예. 시인이 그 현장을 볼 때는 어떤 생각 드시던가? 200만의 촛불이 바다 물결처럼 출렁일 때. 저는 제가 뭐 원래 낙관주의자기도 하지만 저는 국민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습니다. 이제 다시 시를 쓸 생각하니까 어떻게 지금 심경은 어떠세요?
시를 이제 올 겨울에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고, 외부 강의도 잡지 않고, 예. 오로지 한 두어 달 시에 매달려 볼 생각인데, 또 한편으로는요, 예. 이게 그전보다 또 잘 못 쓴다는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. 아, 녹슬었구나, 쉬는 동안.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. 예, 저한테는 어떤 설렘하고 어떤 긴장 이런 게 사실 좀 같이 그렇겠네요. 속에 있습니다. 그렇겠네요. 안도현 시인의 그 따뜻한 시를 기다리는 독자들의 마음도 비슷합니다. 굉장히 설렐 거예요, 지금. 아이고. 안도현 시인 모셨는데, 그 이왕이면 좀 그 우리 시인의 목소리로 시 한 편 낭송해 주시면 좋겠어요. 마지막으로 썼던 시, 아주 짧은 시가 한 편 있는데요. 마지막 붓 꺾기 직전에 썼던 그 시. 예, 예. 뭡니까, 제목이? 팥꽃, 먹는 파. 팥꽃. 파에도 꽃이 피거든요. 팥꽃 알아요. 팥꽃이라는 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? 그렇게 해주십시오. 네. 팥꽃. 이 세상 가장 서러운 곳에 별똥별 씨앗을 밀어 올리느라 다리가 퉁퉁 부은 어머니. 마당 안에 극지가 9평 있었으므로 팥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는 그냥 혼자 사무치자. 먼 기차 대가리야 흰나비 한 마리도 들이받지 말고 천천히 오너라. 이런 시입니다. 좋네요. 좋네요. 안도현 시인님. 네. 이제는 정말 붓 꺾을 일 없이 계속 써주셔야 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열심히 쓰겠습니다. 오늘 따뜻한 이야기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연탄재 시인 3년 반 만에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. 안도현 시인 만났습니다.